오늘 지금 여기서 이제 바로 위에 인텔은 감원을 대규모 정리 해고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이 업종이나 이 기업을 사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10월 13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는 플러스를 막 유지하는 게 보였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전 시장이 미국 시장이 다 마이너스로 끝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지수 쪽 보시면 다우가 0.1%, S&P 500이 0.33%, 나스닥이 0.09% 하락을 했고요. 또 중소형 러셀 2000은 0.3%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업종별로 보시면 11개의 업종에 3개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에너지가 0.75, 필수 소비재가 0.48, 자유 소비재가 0.23% 상승 마감을 했고요. 특히 업종 중에서는 유틸리티가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3% 넘게 하락을 했고 부동산이 1.4%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유틸리티가 많이 빠지고 반면에 이제 그 자유 소비재에서 플러스가 났다는 게 좀 약간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국채 미국 10년물 국채랑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10년물은 5bp 하락을 하면서 3.9로 마감을 했고요. 2년물 같은 경우 1bp 소폭 하락하면서 4.29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그 전날 미국 시장 네. 빠진 걸 반영하면서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유럽 시장 쪽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 한국 시간에서도 장중에도 나왔었는데 채권 매입 프로그램 일단 예정대로 뭐 14일 날 종료한다라고 했었다가 또 연기금 운용사들 채권 매입 연장을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뭐 좀 겉으로는 못한다라고 하지만 매입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었고요. 어제 또 유럽 쪽 장 시작을 하면서 영란은행 쪽에서 이를 부인하는 발언들이 막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이런 혼조세를 보였었는데 지수 쪽에서는 영국은 0.86% 하락을 했고요. 또 스탁스 600은 0.53%, 프랑스 0.25%, 독일 0.39%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ECB 라가르드 총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럽 총재 유럽 쪽은 아직 침체는 아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인데 현재 6.6%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클라스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그래서 유럽 그 22 멤버이고 투표권이 있는 경우에 네. 최소 2번 큰 폭의 인상을 해야 중립 금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유로존 기준금리가 현재 1.25%인데 일단 10월 27일 날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라가르드 총재 입장에서는 영국의 중앙은행도 조금 더 ECB랑 보조를 좀 맞춰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으네요. 어제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그게 이제 시장에 약간 악재로 작용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나왔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고요. 경제 지표 쪽에서는 PPI가 발표가 되었는데 저희 최혜로 상무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9월달 FOMC 의사록 공개가 된 걸 좀 정리를 했고요. 내용 살펴보시면 저소득층에게 피해를 주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완화 조짐이 없고 좀 더 제한적인 영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우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및 금융 환경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긴축 속도를 좀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좀 없었던 것 같은데 그전엔 약간 미국이 우선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글로벌까지 걱정하는 내용이 좀 나왔었던 것 같고 어느 시점엔 인상 속도를 늦추고 정책 재평가가 필요하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2%대를 유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의사록에서 장기 인플레이션의 전망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품의 수요뿐만 아니라 노동력 부족과 공급망 이슈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2% 도달할 때까지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2%를 도달을 한 뒤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2%를 도달할 거다라는 확신이 든다고 하면 그때부터 금리를 내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좋은 얘기네요. 네, 그래서 금리가 딱 그 연준이 추구하는 게 인플레를 낮추는 건데 그게 딱 보인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좀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금리, 이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4.6% 수준을 전망을 하면서 23년 초까지 금리를 인상한 뒤에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 위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총재 발언들이 있었는데 가파른 경기의 하강 그리고 인플레 둔화 때는 긴축을 중단할 수는 있다. 다만 이 정책 전환 피봇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피봇의 기준이 매우 높고 피봇은 아직 먼 얘기다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거 저희 바로 전에 회의 전에 CME 페드워치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11월 달에 75bp 인상 확률이 8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50bp 인상 확률이 61%,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25bp 인상 확률이 58%로 전망이 되고 있으면서 총 150bp를 올릴 것으로 가장 높게 보고 있고 최종 금리가 4.5에서 4.75%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네. 큰 변화는 없네요. 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네. 그 전에 있었던 인상 확률이 조금씩 더 올라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페드의 피벗 시장이 바라고 있는데 네. 그러려면 이 CME 페드워치에서 11월 달은 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요, 그죠? 네, 75bp 하는 확률이 높다라고 봐지고 12월 달에 과연 50bp를 하는지 이 부분이 이제 페드의 피벗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네, 그리고 이후에 글로벌 IB들 두 명이 어제 또 CNBC 쪽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CIO인데 기사 헤드라인부터가 페드의 피봇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글이었고 내용 간단하게 보시면 12개월 포드 EPS 컨센서스가 한 20%인데 너무 높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실적 추정치의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런 실적 기대치에 조정을 하지 않은 기업들은 사지 말아라 라고 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RCB의 로리 전략가는 S&P 500 기업 3분기 EPS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218달러에서 216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내년 EPS 추정치도 212달러에서 208달러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올해 연말 지수 또한 4200에서 4800으로 그리고 내년 지수 전망치는 4100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했습니다. 네, 우리 최일호 상무님이 매주 월요일 S&P 500의 밸류에이션과 EPS 전망치를 늘 얘기해 주셨는데 연초 이후로 한 6% 올라왔었죠. 예, EPS 예. 전망치가. 이제 3분기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EPS가 218에서 216, 내년에는 208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익 전망치들이 이제 하향 어닝 리비전이라고 그러죠. 이익 전망치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EPS 추정치가 조금씩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도 그 S&P 500의 12개월 포드 EPS가 235.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 지난달까지만 해도 237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EPS 계속 떨어지고 있고 PER도 현재 한 15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35인데 내년 EPS를 208로 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수정을 하는 거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쪽은 말씀을 드렸고요. 천연가스나 WTI 어제 한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WTI 같은 경우 배럴당 87.3,
그리고 천연가스는 6.4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한 2만 달러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네, 빅테크 쪽 보시면 어제 애플이나 메타, 엔비디아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고 넷플릭스만 한 3%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은근 넷플릭스가 좀 네. 강한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 좀 4분기 내년 초에 뭐 광고 쪽으로 같이 해서 수익이 날 그 광고 모델 쪽 할 예정인데 이쪽에서 좀 좋게 보는 아이비들의 전망치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금융 쪽도 좀 나쁘지는 않았죠. 네, 어제 섹터 쪽으로 보시면 금융 쪽에서 JP모건이 1.62%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 어제 각각 0.3, 0.7씩 상승했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0.9%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리오프닝 쪽이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카니발이 10% 넘게 올랐고요. 델타나 라스베가스 샌즈, 에어비앤비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던 기업으로 펩시코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종가가 169.39달러 기록을 했고요. 주가는 4.2% 상승 마감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매출액이 한 22빌리언 정도 나오면서 YY로 8.8% 증가를 했고 EPS는 1.97달러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익률은 53%로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5.2%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그 매출액 브레이크다운 사업부별로 보시면 프리토 레이 이렇게 해서 프리토 레이스라고 해서 이 NA는 노스 아메리카입니다. 북미 쪽에서 5.56빌리언 나왔고요. 펩시코 음료 노스 아메리카 6.64빌리언 나왔고 그리고 지역별로도 나눠줍니다. 뭐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퍼시픽 쪽 이렇게 다 매출을 따로 발라주는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 성장률 올가닉 그로스를 12% 기록을 했고 코멘트 쪽 보시면 이번 3분기 동안에만 가격 평균을 17% 인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판매량을 1% 감소를 했는데 P가 오르고 Q는 견조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가이던스 쪽에서도 EPS 성장률을 8%였는데 10%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매출도 기존에 10% 전망을 했는데 12%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CEO 코멘트 쪽에서 이쪽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P를 올려도 Q가 견조하다. GPM이 53%였는데 전년 대비해서도 동일하다라는 코멘트를 줬습니다. 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8.8% 네. 증가를 했다라는 걸 보면서 요 8.8% 이런 숫자들이 최근에 우리가 봐왔던 CPI 숫자랑 좀 뭐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결국은 CPI 상승률만큼 기업이 그만큼의 매출을 다 소비자한테 네. 증가를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물가는 올라가는데 원자재 상승에 고통을 받으면서 제품 가격은 올리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펩시코 같은 회사는 그대로 요 설명해 놓으셨듯이 예. 이제 P는 올리고 평균 17% 올리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1%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물가를 웃도는 그런 매출을 달성을 한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인텔입니다. 어제 한 1.16%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인텔 같은 경우 PC 순화 두요로 인해서 지난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 감원 조치를 할 것이라고 좀 네. 사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에서 이제 하반기에 비용을 낮출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감원 이슈가 있는데 정확하게 몇 % 한다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인텔의 마지막 대규모 정리해고는 지난 16년 전체 한 11%에 해당하는 12,000명을 감원을 했었었는데 일단 인텔의 7월 기준 전체 직원이 11만 3,7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 쪽에서도 PC 수요나 이 시장 쪽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감원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크루즈 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CCL 10%, RCL 11.5%, 그리고 NCLH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인데요. 어제 한 11.6% 상승을 했고 종가 기준으로는 한 13달러 정도입니다. 어제 UBS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가도 15달러에서 18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9년 수준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설명인데 상대적으로 국내선 승객이 밀집이 되어 있고 럭셔리 부분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또한 단기 부채 또한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난주에 점유율이 17% QOQ 증가하면서 82%를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업종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저도 아침에 UBS에서 크루즈 특히 이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를 중립에서 매수로 의견을 올렸다라고 하길래 조금 뭐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상당한 경기 침체가 오고 고통이 될 거다라고 페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크루즈 같은 업종이 보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거든요. 네. 그런데 왜 어제 자유소비재 쪽이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특히나 이제 우리 크루즈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듯이 이자와 그리고 유가 그리고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인데 왜 UBS에서는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을까?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아침에 제가 오자마자 2001년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 그때 크루즈의 주가를 제가 살짝 보고 왔어요. 2001년도가 보면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리세션에 본격적으로 들어갔고요. 2001년 2년까지 보면 나스닥이 5100에서 1100까지 빠지는 그리고 S&P 500도 2002년까지 계속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거든요. 깨면서 내려가는데 이 크루즈 업종이 2001년도에 거의 100%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왜 그랬을까? 예, 리세션 기간에 크루즈 업종은 왜 올라갔을까? 결국은 이제 그때 당시에 2001년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확 빠지거든요. 경기 침체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 안 좋은 기업들이 있고 반면에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또 좋아지는 기업이 있고 우리가 코로나에서 겪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좀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오늘 지금 여기서 이제 바로 위에 인텔은 감원을 대규모 정리 해고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네. 그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이 업종이나 이 기업을 사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계속 지금 뽑는 기업인지 아니면 사람을 줄이는 기업인지 그런 부분을 보면 작년 연말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한창 주가가 올 1월 초까지 좋을 때는 계속 사람을 구한다고 그러죠. 네, 비싼 가격에도 사람을 막 데리고 오려고 하던 그런 모습이고 예전에 어떤 기업이 뭐 전기차 충전 시설을 한다 어쩐다 이랬을 때도 그런 거 확인해 보는 방법이 그 기업이 그런 관련된 인력을 뽑는지 체크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명암이 엇갈리는 그런 기업들을 보면서 지금 사람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대규모 사람을 잘라야 되는지 이런 부분 보면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 사람 자른다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큰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추가 코멘트 할 거 있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오늘 밤에 CPI가 나옵니다. 드디어 CPI 나오죠. 장 전에 한국 시간으로는 9시 반쯤에 CPI가 나오고요. 여기 표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헤드라인 CPI YOY로 8.1% 이렇게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참고를 했고요. 지난달에 8.3%였고 근원 CPI는 6.5% 컨센서스로 나와 있는데 지난달 6.3% 대비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일단 오늘 밤에 CPI 나오는 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PPI 같은 경우가 네. 전월에 마이너스 0.1이었는데 컨센이 플러스 0.2%라 해서 네. 컨센이 조금 높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발표는 플러스 0.4% 나오면서 더 높게 나왔어요. 오히려 더 높게 나왔지만 시장이 그렇게 이제는 약간 좀 내성이 생긴 거 아닌가. 네. 내성도 생기고 뭐 원래 이제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고 시장은 이 변곡점을 찾는 것 같은데 어제 P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쇼크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PPI 상승이나 이런 게 거의 끝물이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 CPI 발표도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어제 밤에도 이제 거의 12시 반 1시까지 이제 그 환경글로벌에서 실시간 이렇게 또 해주더라고요. 정소람 기자하고 또 신은규 기자인가. 그런 댓글도 이래서 보면 CPI 발표 후에 시장이 폭락할 거다. 이런 댓글도 막 많이 나와요. 그렇게 이제 대중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CPI는 어떻게 나오고 그 나온 CPI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게 보면 시장이 예상치 못했던 일을 당했을 때 크게 이제 쇼크를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남궁재훈 주인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